화끈하게 올라주네요. 지금 앞서 본 것처럼 양시장 합쳐서 상승 종목이 1,900개 넘어가고요. 상한가 종목 양시장 합쳐서 6개 종목으로 2차 전지주들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두 분은 오늘 장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두 프로 모셨습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공매도 금지에 폭등했습니다. 연말까지 이 분위기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좀 산타가 빨리 온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고점 회복까지 지금 코스피는 저점 대비 8.6% 올랐고요. 코스닥은 734선이 얼마 전 저점이었거든요. 이 대비 14% 올랐습니다. 지난 두 달간 한 22% 빠졌는데 거의 절반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지난주부터 보여주네요. 김덕호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주요했던, 기인했던 핵심 호재는 역시 공매도 금지였나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제도다 보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증시가 반발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섹터가 굉장히 상승이 높았던 원인들도 뭐 그동안의 공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그러니까 적체가 됐던 섹터일수록 이런 부분들이 반발 매수가 빠르게 나오고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매도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 우리가 이제 없는 주식 빌려서 파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다시피 사실 이제 공매도도 뭐 차입 공매도가 있고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한 거는 차입 무차입을 가리지 않고 일단 전면 금지를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공매도라는 제도가 우리가 개인 투자자는 할 수 없었다 보니까 뭐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좀 매수가 많이 나왔지 않느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제 오늘 증시가 이제 반발 매수로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과격하게 표현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간 이제 개인 투자분들에게는 손실폭을 계속 키워왔던 리스크를 좀 잠시나마 멈춰주는 단비의 역할하는 것은 긍정적이겠습니다만은 결국 이 공매도라는 제도가 완전히 청산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 원인은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공매도라는 제도 때문에 오히려 국내 증시가 뭐 원활하게 성장을 하지 못한다. 오히려 선진국 증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신흥국 증시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증시로 가려면은 그만큼 큰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상한가, 하한가를 뭐 30%를 정해놨지만 이런 뭐 가격에 대한 제한폭도 훨씬 더 넓어진다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 즉 규제가 완벽하게 풀려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만큼의 리스크는 오히려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조절을 하는 완충 제도로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공매도라는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당연히 네. 여기서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시장 조성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원칙이 지켜지냐 지켜지지 못하는 꾸준하게 추적을 못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2010년도 8월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나왔던 이제 공매도 현황을 좀 살펴보시면은 불법 공매도가 총 174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 기업 기관들이 참여했던 거는 한 18건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해외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 기관에 대해서도 공격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었냐? 단 한 건도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과거 이제 론스타 사건 때 개입했던 많은 인사분들이 지금 현직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해서 이 공매도 기간이 또 무한정 연장될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시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마냥 시장이 여기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긍정적인 현상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사실 지난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지표가 15만 건, 그러니까 예상보다 더 안 나왔어요. bad is good,로 해석을 하면서 환이 더 기인했나요? 아니면 공매도가 더 강력했나요? 이런 답을 좀 듣고 싶었는데 일단은 공매도가 영향을 주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이것이 좋냐?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는 글쎄요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기능적인 역할도 한번 차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김 대표께서는 증시의 반응이 과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차 의원님은 어떠셨나요? 지 앞서서 자료에도 잠깐 나왔지만 결국은 선진 시장으로 가는 후퇴다. 공매도 금지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거래 이탈이 좀 나올 것 같다. 롱숏 펀드에서도 이제 숏 안 되면 그만큼 롱도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이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왜 투자자들에게 전가시켰냐라는 게 저는 이게 본질적인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었다라는 얘기가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에 많은 부분들에서 얘기를 했고 저도 MTN에서 수차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주말에 공매도에 금지죠. 그러면 그 전에 정부 정책,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증시에 대한 그 규제, 정책 이런 걸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오늘 이제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매우 증시가 올라가니까 고무적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투자하신 분들은 무슨 입장일까요? 그분들은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예고를 통해서라든지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셔터를 내려버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니까 저도 이제 국내에만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밖에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미국도 할 수 있고 일본도 할 수 있고 중국도 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과연 우리나라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신흥국 펀드의 자금과 우리가 MSCI 선진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자금 규모 자체가 달라요. 자금 규모가 자체가 달라서 글로 들어가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순수한 유입 금액. 우리가 결국 삼성전자가 저평가받는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흥국 증시에 있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원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저는 당분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냉정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네. 갑자기 그들이 쌓아놨던 포지션 자체가 어그러져서 오늘 일단 어찌됐든 환매를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환율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네네.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공매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그렇지만 제도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호를 끼얹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주식시장에 올라가니까 좋아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관심 있게 말씀드렸던 종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MTN 수차례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들어올 후폭풍에 대한 걱정도 머리 한켠에서는 네. 좀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에 주가가 폭등했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공매도 금지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2022년의 악몽이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투자자로서 한 말씀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선물 시장에 외국인 오늘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측면에 있어서 거래 이탈 또 선진 시장에 대한 한 스텝 더 나아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환시가 안정적이면 그래도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은 있지 않아요? 아니면 이런 측면에서도 유리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중기적인 당분간은? 시각이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일단 상황은 벌어진 거고요. 네. 상황은 벌어진 상태에서 지금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공매도를 못 한다는 것이 공매도를 그렇다고 해서 쇼커버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 현 제도하에서 그러니까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공매도를 막아놓은 거잖아요. 예. 외국인들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기한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동안의 불만으로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 지금 당장 오늘 쇼커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어찌됐든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머리 한켠에 좀 우려되는 것은 2020년과 2021년 그 좋았던 것이 1년 만에 꺾어졌었던 악몽이 떠오른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좋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하셔야지. 이제 공매도 세력은 끝났고 주가는 고점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 개념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특히 네네. 오늘 상한가 친 종목들도 보면 잔량이 별로 많지 않다. 네. 그 부분 그리고 공매도가 많았었던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올라가기보다는 그동안에 여론몰이를 했었던 종목들이 올라간다. 이것도 네. 시장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공매도에 대한 오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환호하는 이 분위기에서 조금은 신중하자라는 말씀 주셨고요. 거래소에 13조 7천억 원의 자금이 그리고 코스닥에는 10조 7천억 원의 자금이 몰리긴 했는데 그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장 대비로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거든요. 이런 흐름들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김덕구 대표님 오늘 일단 가장 크게 화답을 했던 섹터 이야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2차 전지 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걸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요? 사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공매도 잔고 금액이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이런 시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증권가에서 내놓은 종목들의 리스트를 쭉 보면 공매도 쇼커버링 기간 길고 거래량 대비 공매도 잔고량의 상위에 차지한 종목들 이렇게 수혜받을 거다라는 리스트들이 쭉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활용해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팁이 있으실까요? 일단 닦아놓고 제가 이 종목 가지고 좀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그간
제가 에코프로가 상당히 많이 가격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요. 그만큼 이제 주가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납을 또 많이 했습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거는 기업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 수단,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만드는 창출할 수 있는 가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치인데, 과거 이제 7월, 8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 국내 배터리 시장에 대한 부분들의 프리미엄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반면에 그 미래 가치를 단기간의 시장에까지는 필요 부담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실 텐데,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에서도 지금 이제 상한가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매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었다는 점을 보신다면은 그만큼 외국인 기관들이 상당 부분 공매도 물량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런데 앞서서 이제 차영주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뭐 원칙적으로 개인도 공매도가 가능하고요. 이 공매도를 했을 때 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부분들에서의 공매도 부담은 사실 개인밖에 질 수 없는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장중에서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기쁩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에 억울하게 당해왔던 어떤 주가에 대한 하한폭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아니냐, 상한폭을 낮춰놓은 것이 아니라는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기회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시점에서는 오히려 보면은 더 전략적으로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반등의 시기였다고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변동이 큰 섹터라고 하면은 오늘 장중에서 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비중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감하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점에서는 조금 물량을 조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많은 분들이 아마 증시가 안 좋을 때 공매도 뭐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다 이런 얘기 하기 전부터도 증시가 계속 빠지고 있을 때는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이런 어떤 시장에 어떤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올 때는 타 섹터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몰리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2차 전지 섹터다 보니까 좀 개인분들이 좀 많이 물량을 내어놓는 거 아닌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반등하는 포트폴리오가 있다라면은 당연히 그만큼 평가가 되지 않고 있는, 혹은 그동안에 저평가됐던 종목들이 또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그만큼 공매도 물량도 애초에 적고 오히려 시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한번 이런 기회는 섹터 전환도 충분히 눈여겨보실 때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규제에 의한 종목 반등 결국은 또 펀더멘털로 가게 될 텐데, 그 흐름이 효과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펀더멘털적인 효과가 다시 재차 반영되는 그 시점은 언제인가를 알기가 참 어려워서 대응이 어렵습니다. 차 의원님, 그러면 2차 전지 소재주들 오늘 다 같이 거래 쏠림 대단했잖아요. 거의 다 거래를 이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런 모습 속에 상한가로 직행한 종목이 2차 전지에서만 4종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펀더멘털과 수급적인 효과,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에 따른 그런 효과, 어떻게 저울질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계산 하에 지금 이 전략을 수행하는 게 맞는 건지 어렵습니다. 상당히 저도 셈법이 어렵습니다. 지금 일단은 펀더멘탈로 보게 된다라면 공매도가 왜 그동안 공매도가 들어왔을까요? 그들이 단순하게 이 주식이 미워서? 이 주식이 싫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들 입장에서 보는 펀더멘탈과 개인들이 보는 펀더멘탈이 달랐기 때문에 그 매수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 주식이라는 게 거래가 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매수하려는 분들은 이 주식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업황이 좋아 보이기 때문인 거고, 공매도를 한다라는 건 그들도 어차피 투자예요. 이 주식이 미워서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업황이 그들이 보기에는 조금 과열이다라고 해서 공매도를 했을 수도 있죠. 원래 공매도의 순기능이 바로 그거죠. 시장의 매개 역할을 하는 거죠. 매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못됐을 때는 오롯이 본인들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 공매도를 했던 세력들이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 쇼커버를 하면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투자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 외부적인 변수가 생겼죠. 일단 그렇게 수행해왔던 상황 중에 변수가 생기면서 오늘 일단 수급들이 몰리고 있고, 특히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수급들이 좀 몰리고 있죠. 이게 공매도 쇼커버링인지 아니면 공매도 쇼커버링을 예상하고 개인들, 투자자분들이 매수에 나선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시간이 2, 3일 지나야 쇼커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확인이 될 수 있겠죠.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공매도 상위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2차전지 소재가 오히려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다라면 개인들의 순매수가 새롭게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펀드멘탈을 지금 여기서 논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지금 시각과 맞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장의 포인트는 펀드멘탈이 아니고 공매도에 대한 수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느냐 여부 요것이 관건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쇼커버링이 들어올 것이고 미래에 대해서 이것이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이지 펀드멘탈이 살아났다, 펀드멘탈이 나왔다 요거는 또 여전히 논쟁거리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들어온 것은 수급장이고 내일까지 이어질 것인가? 글쎄요. 잔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20%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좀 생각보다 이 수급장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의 상승력이 좋다. 그리고 상한가에 많이 갔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흐름으로 정말 답하는 흐름이었다면 더 많은 종목들이 갔었어야 하고 상한가에 공매도 잔고 잔량도 더 뜨거웠어야 하는데 그런 흐름들이 좀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들 중에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도 많아서 그 수급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관심주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께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장에서 볼 종목 뭔가요?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간 시장에서 좀 많이 소외받았던 종목입니다. 바로 소외주로 갑니까? 네, 교촌 FMB입니다. 사실 교촌 FMB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계속 주가가 빠졌었죠. 네.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맹점주들은 돈을 벌어도 그 닭값의 부담을 본사가 부담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영업이익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여기에 대해서 치킨 튀기는 로봇을 또 공급한다는 MOU 체결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사의 마진보다는 가맹점주들의 이권들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프랜차이즈 확장이 좀 커질 수 있는 기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시점에서 교촌 FMB를 좀 추천드렸던 원인은 이전에도 제가 종종 이제 롯데칠성이나 하이트질로 얘기 드리면서 지금 현재 주류 판매가 굉장히 기대된다 얘기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롯데칠성이 또 실제로 주류 판매 실적이 굉장히 상당한 컨센서스를 좀 보였었죠. 이런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면은 외식 문화가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이제 이태원 참사라든가 혹은 우리가 흉기 난동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리스크들을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하고 있는 와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교촌 FMB 같은 경우에는 또 우수한 또 굉장히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 닭값에 대한 부분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닭값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교 이제 수의학과에서 마찬가지로 조류독감의 항생 역할을 갖고 있는 저항력이 있는 닭을 또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공급과 하락에 대한 부분들까지 마진을 좀 고민하신다면은 충분히 매력이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지사 공략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달 초, 그러니까 11월 초만 하더라도 1일날 대만의 이제 타이페이 101에서 마찬가지로 또 2호점을 또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분들의 자부심은 아무래도 지금부터 좀 주가에 대한 반영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서 제가 시장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이 오히려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가나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인 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단기적인 면에서 교촌 FM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장중에 좀 반등 탄력을 좀 같이 받는 것 같은데 8,000원까지는 내년 상반기 목표로 좀 잡고 있습니다.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6,800원, 그러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종목 교체도 충분히 고려하신 상황에서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 대비 음식료 쪽이 강하진 않았었어요. 그래도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소외받았던 종목 안에서 교촌 FMB 2분기는 실적이 좀 아쉬웠지만 하반기의 회복력도 같이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프로들 보내드릴게요. 차영주 전문위원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